짠!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삼각형이고 삼각뿔이 있네요. 근데 밑면이 정삼각형이래. 뭐 요 정도. 그럼 괜찮습니다. 자, A, B, C. 밑면은 정삼각형이라 했어요. 근데 OA, OB, OC. OA, OB, OC가 각각 10. 여기가 AC. 여기가 10. 그리고 AOB, BOC, COD. 갖고 이 옆면에 있는 삼각형들의 꼭지각이 전부 다 40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나 봐요. 꼭지점 A에서 OB 위에 목소리가 삑사리 났네요. A에서 OB 위에 한 점, OC 위에 한 점을 거쳐서 OA의 중점 P에 이르는 최단거리.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시겠대. 그러면 입체도형이라는 건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입체도형을 평면에서 놓고 생각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펼치면 돼. 펼쳐볼게. 짠. 40도. 이렇게 하나. 옆면이 이렇게 하나 더. 옆면이 이렇게 하나 더. 에다가 밑면은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이거 O, A, B, C, A.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도 A. 한 줄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P는 OA 위에 한 중점 여기 있거든. 여기가 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슥 지나가는 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했을 때 최단거리는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원하는 건데 지금 꼭지각의 길이가 전부 다 너네 이거 혹시 중3 때 것처럼 풀었냐? 아니냐? 어떻게 풀었냐?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먼저 정석대로 풀어드릴게. 객관식이면 두 번째 방법을 쓰셔도 아무 상관없는데 서술형이면 좀 곤란해. 여기 한 변의 길이 지금 얼마야? 10이지. 그 여기는 분명히 중점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여기 40, 40, 40이니까 이만큼은 120도 이렇게 될 거거든. 나 x를 구하고 싶어.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x의 길이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 뭘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는 거야. x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25,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의 10의 코사인 끼인각. 이게 코사인 법칙이었잖아요. 그죠?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같죠? 180도 갔다가 60도 되돌아온 거.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음수 값을 가질 거고 코사인 62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괜찮아? 그러면 요렇게 약분되겠네. 이렇게. 그럼 x의 제곱은 125 더하기 50이랑 175. x는 당연히 양수일 테니 루트 175. 175는 25가 몇 번 들어가죠? 셋, 7번. 그 5루트 7.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 괜찮아? 5루트 7.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사실 이렇게 풀면 돼. 중3 과정으로 풀어도 돼, 얘는. 각도가 120도 특수각이잖아. 그러니까 AO에 연장선을 이렇게 쭉 그어주세요. 그리고 P에서 그 연장선에 수선해발을 내려버리게 되면 여기가 60도짜리 되는 거지. 여기 5니까 여기는 2분의 5고 여기는 2분의 5루트 3이니까 이만큼이 얼마야? 2분의 25 이렇게 돼. 그럼 뭐 쓰면 돼? 피타고라스 쓰면 돼.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요걸로 풀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되는데 사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한테 출제를 했는데 요 삼각비 특수각을 이용해서 삼각비도 아니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연장선 그려서 보조선 그려서 삼각형의 특수각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써버리게 되면 서술형이면 점수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이건 좀 주의해 주시고 자 다음
7-2번. 깔끔합니다. 좋아요. 7-2번. 어허허. 원이 하나 있네요. 원. 오늘 좀 오늘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여기 A. 쓱, 여기 B. 이렇게 성분이 굵어. 여기 C. 여기 D.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이 7, 이만큼이 3, 이만큼이 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좋네요. 60도 이렇게 AC도 연결돼 있어요. 이거 뭐 다 구할 수 있네 뭘. 자, 1번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길이 알고 AC의 길이를 잠깐 X라고 두면 나 뭐 쓸 수 있다? 똑같죠? 코사인 법칙. X의 제곱은 7의 제곱 49 더하기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배의 7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인데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얘랑 약분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4, 7에 28이니까 49에서 28 빼면 21. 21이랑 헷갈려. 16이랑 더하면 37. 37. 양수일 테니까 x는 루트 37. 이게 1번 정답.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선분 AD를 구하세요. 여기가 지금 루트 37 이렇게 됐어요. AD를 구하고 싶은 거야, AD를. 그런데 AD를 구하려면 사인을 쓰던 코사인을 쓰던 어쨌든 각도 하나는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요때 그 중3 때 배웠던 그 원가비례에서요. 원가비례 단원에서 요런 게 생겨.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 그렇지. 그럼 여기 60이니까 여기 120도인 거야. 그럼 이제는 여기를 y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꼭 대변의 길이는 아니어도 얼마든지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공식을 y제곱은 이라고 놓으면 조금 불편하니까 바로 그냥 코사인 120을 구하는 과정으로 가면 돼. 코사인 120도는 2배의 근데 뭐 상관은 없어. 요걸 가지고 기준으로 가셔도 돼. 그렇게 해볼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각도가 이 녀석이니까 내가 얘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얘의 제곱 37은 요거의 제곱 y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9 마이너스 2배의 y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도인데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부호 바꿔주고 얘랑 약분 이렇게. 그러면 우변이 y의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9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y의 제곱 플러스 3y 37 넘어가면 마이너스 28 빵 이렇게. 괜찮아? 그럼 y하고 7하고 4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4, 7, 28 맞나요? 네. 그럼 y는 얼마입니까? 4. 양수일 테니까. 그러면 이게 2번 정답. y는 4. 여기가 4래. 그러니까 얘는 120도, 30도, 30도짜리 4. 미안. 그냥 4. 이랬을 때 삼각형 ACD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래. 이쪽에다 쓸게요. 한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K인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가면 되지. 사인 120도 사인 60도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 그러면 얘랑 약분되고 루트 3 남으니까 3 루트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연습 문제 2번.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24일 때 sin A, sin B, sin C의 합을 구하시래. 반지름이 8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둘레의 길이가 24래요. 이거 그냥 여기 할게. 그러면 여기를 A, 뭔 소리야?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라고 합시다. 그러면 sin A분의 A는 16이지. 반지름이 8인 원이니까. 그러면 sin A는 16A네. 이해돼? 그럼 sin B는 16B겠네? sin C는 16C겠네? 얘네 더하라네? 그럼 좌변은 문제에서 원하는 건 sin A 플러스 sin B 플러스 sin C고, 우변은 공통인수 16이니까 16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얘가 뭐야? 둘레잖아. 16 곱하기 24 계산하면 컨진살짝 나 뭐 왜 아무도 뭐라 안 했어? 왜 아무도 뭐라 안 했어? 16분의 A, 16분의 B, 16분의 C 이렇게 있으면 얘 16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둘레 길이가 24니까 16분의 24 8로 나누면 8, 26, 8, 3, 24 2분의 3 이렇게 나오네. 어우 당황스러워라. 자, 좋아요. 수열로 넘어갑시다. 수열은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삼각 지수로가 함수면 삼각함수면 이런 거는 좀 연습에 좀 치중을 해야 되는 단원이라 좀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갔어요. 수열은 연습도 연습이지만 공식이 한 대략 셋 9개에다가 셋 하면은 12개에다가 내가 따로 알려줄 거 3개에다가 15개에다가 숫자 하나에다가 16개. 이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 돼. 야, 내가 수업하면서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나 외우라고 잘 안 하잖아. 이거 외워야 돼. 그래, 사실 지난 시간에 코사인 거치 사인 거치 외우라고 했어. 공식이 걔네는 외워야 되는데 좀 규칙이 좀 있잖아. 예?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수열의 뜻은 뭐냐면요. 그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잠깐 수열하고는 직접적인 연계는 없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수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연역적 수학이라는 거 하고 귀납적 수학이라는 거 하고. 이게 수학사를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철학 얘기를 좀 잠깐 좀 해야 되는데, 이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 거, 연역적 수학이라고 하는 걸 이걸 생각, 너네 이거 뭐지?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았니? 연역적 사고 안 배웠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지? 우리 명제할 때 했잖아. 그 사람 주장했던 거 3단 논법 있죠? 그 사람은 죽는다. 이거 사람은 죽는다. 너는 사람이다. 그럼 너는 죽는다. 뭐 이렇게 여기 다 이과구나 지금. 아직 못 정하신 분 한 분 계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윤사를 택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내신은 준비해야 되니까 알아둬서 나쁠 건 없잖아. 이게 연역적 사고, 연역 사고. 얘를 뭐라 그래? 이거 했을 텐데. 대전제. 대전제. 객관적 사실. 결론. 뭐 이런 거잖아.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P이면 Q이다, 우리 3론 논법 했던 것처럼 뭐 그런 건데, 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 있죠.
대전제가 되는 이 녀석이 오류가 생기면 그 결론도 무조건 오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철학의 추구하는 바가 절대로 바뀔 리 없는 진실된 절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그 중세 시대 중세 철학의 포문을 연 사람이 데카르트잖아. 그런 사람이 있거든.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야. 그러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흔히 결론을 짓고 있는 그 대전제가 정말로 사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한 거지. 책상이 파란색이잖아. 이게 정말 파란색인지 의심하는 거야. 혹시 나와 이 책상 사이 어떤 공간에 이질적인 어떤 왜곡이 있어서 실제로 파란색은 아니지만 나의 눈에 너의 눈에 파란색으로 왜곡되어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의 의심을 한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던 거. 그래서 얘기했던 게 나는 왜 웃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였어요. 근데 시대가 좀 흐르고 나서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지금 겁나 배고픈데.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귀납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얘는 뭐냐면, A는 죽었어. B도 죽었어. C도 죽었어. 다 죽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지.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뭔 차이인지 알겠지?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 뭐냐? 그런 말 들어봤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거야. 주변에서 몇 개의 객관적 사실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다 보니 이 녀석이 아직 내가 죽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지. 옛날에 별에서 온 그댄가? 전지현이랑 김수현 났던 드라마 아니? 안 죽어. 도깨비 봤잖아, 도깨비. 도깨비 이미 죽은 거구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역적 사고의 대표적인 게 함수. 귀납적 수학의 대표적인 예시가 수열인 거거든. 함수는 y는 fx라는 적어도 그 문제에서는 x와 y의 관계식이 주어질 이게 절대 진리인 거야. 그게 x가 알파면 y가 베타이어요 라고 찾는 거지. 그러면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주어주고 객관적 사실을 주어주면 나는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 이거야. 그래서 fx 주어지고 x값 주어지고 y값 구하든가, fx 주어지고 y값 주어지면 x 구하든가, 아니면 x값 y값 주어지면 fx 구하든가 이런 거거든, 결국엔 함수는. 근데 수열은 다르다고. 사고 자체가 1, 3, 5, 7 다음에 뭐가 와? 사실 모르지. 너네가 9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앞에서 이어오던 어떤 규칙에 의해서 9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만 여기에 내가 11이라고 써버리면 2, 4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너네가 뭘 한 거야?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한 거야 지금. 하지만 수학에서는 그러한 오류들은 일단 어느 정도는 배제한 채 앞에 이어지는 규칙이 뒤에서도 꾸준히 계속 이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없다라고 전제를 내리면 앞에서 보여지는 숫자들의 나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결론점에 도달하고 싶은 거라고. 그 결론을 만들어 보세요가 이 수열 단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9가 오고 그 다음에 11이 오고 그 다음에 13이 오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규칙 자체를 나타내는 어떠한 식이 필요한 거고, 그 식을 통해서 20번째 항이든 100번째 항이든 1000번째 항이든 내가 직접적으로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고 몇 번째 항을 알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식을 이용해서 한 방에 탁 구해버리고 싶은 거야. 문제에서는 수의 나열이나 아니면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이런 것들을 제시하겠지. 그걸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결론에 도달하는 게. 괜찮아? 그러니까 함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시면 안 돼. 함수는 관계식을 줘. 아니면 관계식을 구할 수 있는 단서를 주든가. 그냥 이걸 구하든가 이걸 구하든가 이걸 구하든가 하면 끝이야. 얘네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함수처럼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 수업할 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네들한테 이걸 구하라고 하거든. 절대로 이걸 주진 않아. 이걸 절대 주지 않는다고. 이걸 찾아가면 돼. 오케이. 자, 봐봐.
수열에서 수의 나열이면 어떤 규칙이 존재할 거 아니야. 굉장히 여러 가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열의 이름이 항상 땡땡 수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이름이 등차, 등비, 조화, 개차, 군, 아니 뭐 피보나치 수열 들어봤지?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도 좀 수업하다가 여러 가지 수열 쪽 갔을 때 제가 그러니까 단원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시그마 그 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이라고 있어. 마지막 단원이 수학의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이고 귀납적 수학이니까. 그거 할 때 좀 말씀드릴 건데 피보나치에 대한 점화식 용어가 좀 그러네요. 이런 게 있고 이걸 다 배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엔 다 배웠습니다. 빡셌겠지. 하지만 빠지고 하다가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우리 문제집에 얘 있어. 안 할 거야. 우리 쌤 같은 거 보면 요거 좀 자주 나와. 그냥 안 할 거야. 얘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얘는 해야 돼. 얘는 해야 돼요. 활용 문제 때문에 얘는 하셔야 돼. 설명 드릴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차 순서대로 가자면 요거 두 개만 일단.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등차와 등비의 정의는 뭔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책을 보면 그래 하나씩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 등은 무슨 등자일까? 무슨 뜻일까? 등자는 우리 보통 선분을 등분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좀 이상하게 뭐 등신 그건 아니고 등자는 같을 등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같다는 얘기야? 차이가 같다는 얘기야. 우리 아버지, 너네 아버지 차가 같다는 소리가. 이 정도 하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팡 터져줘야 돼. 아까 했던 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수열이 있대.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 첫 번째 항을 우리가 A1 이렇게 쓰겠대. A1 그 이 녀석의 이름을 초항이라 할 거야. 뭐 첫 번째 항의 의미 초항. 그럼 그 다음부터는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녀석은 몇 번째 오는 녀석인지에 대한 순서를 얘기해 준 거지. 순서니까 여기 오는 숫자는 반드시 자연수여야만 해요. 자연수. 괜찮아? 나중에 그 수열을 함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된 함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야. 몇 번째까지? 자연수니까 그냥 n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그냥 an까지 간다 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이 이 귀납적으로 정리된 수열의 결론이에요. 얘 결론. 앞에 등장하는 어떠한 규칙을 통해서 이 녀석의 최종 결론을 지어줍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나열되는 숫자들을 일반화시킨 어떤 특정 항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이름을 일반항이라고 할 거고,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게 목표는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규칙이 보여야 돼. 아, 이 녀석이 등차수열이구나, 이 녀석이 등비수열이구나 하는 규칙이 여기에 오롯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식의 구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어서 갈게요. 사실 우리가 규칙을 확인할 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더하기 2가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더하기 2가 됐습니다. 더하기 2가 됐습니다. 더하기 2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야? 차이가 같은 거라며, 차이가. 그래서 이 수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명칭 자체에 입각해 생각하셔야 돼. 연속된 두 항이 있을 때 순서가 큰 항에서 작은 항의 값을 뺀 녀석이 2로 일정한 거지 지금.
3에서 1을 빼면 2고 5에서 3을 빼면 2고 7에서 5를 빼면 2고. 그러니까 사실 규칙 자체만 생각을 하자면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는 건 맞지만 수열 자체의 의미는 연속된 두 항에서 순서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뺐을 때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그러면 2라고 하는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니 모든 연속하는 두 개의 항의 차이가 똑같다는 거니까 이 녀석의 이름을 공통된 차이, 공차라고 하고요. 어쨌든 공통된 차이, 그러니까 그 선분 나누다라는 의미의 divide의 앞글자를 써서 D라고 씁니다. 그러면 재밌는 걸 해볼 수 있는데 얘는 초항이니까 앞으로 그냥 제가 넘버를 떼고 쓰면 그냥 초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차를 D라고 하면 얘는 A 플러스 D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얘를 A 플러스 D 한 거에서 공차 D를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얘는 A 플러스 2D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얘는 A 플러스 3D 사이먼도 얘는 A 플러스 4D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2라고 하는 녀석과 이 녀석의 개수, 3이라고 하는 녀석과 이 녀석의 개수, 4라는 녀석과 이 녀석의 개수, 5라는 녀석과 이 녀석의 개수인 거야. 내가 몇 번째 항을 관찰하든지 간에 그 녀석이 등차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항의 넘버보다 하나 적은 개수의 공차가 초항에 더해진 꼴이 되겠네. 그러면 규칙이 등장하지 않냐? 내가 원하는 이 일반항 AN이라고 한 녀석은 어찌됐든 초항에다가 그 녀석의 넘버보다 하나만큼 적은 공차가 더해진 꼴을 얘기한다고. 괜찮아. 그럼 그 녀석을 전개를 살짝 해봤더니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변수가 n이지. n이 여기 있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가 등차 일반항인데 그 녀석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으로 등장하신대. 항상. 그러니까 식의 구조를 확인해야 돼. 이미 그럴 일은 없겠지만 AN이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일반항을 찾는 건데 일반항을 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항을 준다라고 한다면 미정계수 온팡 때려 박아서 주겠지. 주더라도. 근데 그런 문제조차 거의 없습니다. 일반항을 관찰하게 했을 때 그 녀석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된다 한다면 걔는 문제에서 어떠한 규칙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녀석은 반드시 등차의 규칙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면 돼. 어쨌든 오케이. 자, 재밌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아이고야 이거 얘를 봐봐. 한 가운데 있는 녀석 얘하고도 2 차이라며. 얘하고도 2 차이라며. 그럼 얘랑 간격이 같지. 만약에 내가 이러한 숫자들을 수직선상에 나열을 해본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그럼 한 가운데 있는 이 5라고 하는 녀석은 3과 7의 뭐야? 중점에 잡힌 거지. 중점의 좌표이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중점의 좌표라는 건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 뒤에 거, 하나 앞에 거를 더하기만 하면 가운데 있는 녀석의 몇 배? 2배가 된다는 얘기. 중점이니까. 근데 이렇게 있는 애들을 바라봐요. 어쨌든 간격이 두 칸씩 똑같아. 꼭 연속되는 세 개의 항이 아니어도 어쨌든 4만큼 떨어져 있고 4만큼 떨어지고 떨어져 있는 간격이 동일하다면 결국 이 녀석은 얘와 얘의 무슨 좌표? 중점의 좌표.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이 만들어져. 연속하는 세 개의 항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있을 때 AN 플러스 1 가운데 낑긴 녀석. 그 녀석을 2배를 하게 되면 그 녀석은 AN 플러스 2와 같다. 괜찮겠니? AN과
양면 2로 나눠버리면 AN과 AN 플러스의 중점의 좌표가 가운데 있는 녀석입니다. 이게 등차 수열인 거잖아. 그러니 이런 식을 보더라도 반드시 등차 수열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런 녀석에서 요 가운데 낑긴 녀석, 요 녀석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등차 중항. 그럼 등비 수열에도 등비 중항이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 뭐 등비 중항은 등비 수열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꼭 이게 연속된 세 개, 식은 이렇게 되지만 꼭 연속된 세 개의 항일 필요는 없어. 이걸 두 칸씩 띄게 되면 3하고 7을 가리고 생각하면 있잖아.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었다가 공차가 4인 등차 수열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간격만 똑같으면 그 녀석 사이에 있는 숫자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연속된 세 개 항이라고 그냥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뭐야? 간격이 일정하시면 돼. 간격이, 벌어져 있는 간격이 일정하면 돼. 요게 등차 수열입니다. 자, 봐. 그러면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요거 찾는 거라고. 그럼 내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찾아볼게. AN은 초항 1 플러스 n-1 공차 2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정리하면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니까 2n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 어쨌든 내가 AN이라는 것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변수 n이고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마치 직선의 방정식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녀석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녀석이 공차라며. 제 공차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러니까 그냥 공차 던지고 n 갖다 붙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초항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규칙을 확인하면 굳이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뭔 소리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결국에 AN 플러스 B라고 하는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론 이것도 알고는 계셔야지. 근데 등차 일반항을 구하면 일반항을 그냥 단순히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안 나오지 않겠니?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야. 그때부터가. 그래서 좀 빨리빨리 구해야 될 거 아니야. 4, 9, 14, 19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다 치자. 공차 얼마야? 5지. 5인 거 확인됐지. 공차가 5인 거. 그러면 AN은 무조건 공차 N 쓰고 시작하는 거로. 그냥 N에다가 뭐 넣고 싶어? 1 넣는 거야 그냥. 1 넣어봐. 1 넣으면 5지. 근데 초항 얼마야? 4지. 5가 4가 되면 뭐가 필요해? 상수가. 마이너스 1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 2, 6, 10, 14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다 치자. 공차 얼마니? 4. 그것만 확인하면 AN은 그냥 4N 쓰고 가는 거야. 4N 쓰고 초항 2니까 1 넣고 뭐만 맞춰주면 돼? 상수 마이너스 2만 맞춰주면 돼. 마치 직선의 방정식 같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얘를 함수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되면 된다 그랬지. 그럼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정의역이 항의 넘버. 그럼 1,1, 2,3 이런 거 아니야. 아무거나 잡아도 돼. 2,3, 5,9 기울기 찾을게. 기울기 3 증가할 때 6 증가했지. 그럼 기울기 2네. 그러니까 y는 2x 2,3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1 뭔 소리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얘만 AN으로 잡고 얘 N으로 변수 바꿔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소리죠. 괜찮아? 근데 얘는 이제 나중에 생각할 거고 지금은 일단 일반항과의 연습만 충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57페이지 거기 2번 보세요. 2번에 가로 2번 봐. 가로 1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가로 1번은 뒤쪽에서 할 거야. 따로 할 거야. 내가 따로 싹 정리할 거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2번만 봐. 2번. 2번이 일반항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오른쪽에다 요거 필기. n에 관한 1차식
꼴로 정의된다. 이 필기해 두시고 그 아래 3번 별표. 그래 3번 별표. 등차 중앙. 그 등차 중앙에도 오른쪽에 요 표기로 다시 써두세요. 요거대로. 항상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수열의 규칙을 알려주고 항을 3개를 주어지게 되면 걔는 100% 중항으로 푸는 겁니다. 등차건 등비건 간에. 오케이. 이렇게 안 되니까 후딱 정리하고 문제 2개밖에 없어요. 2개 풀고 더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이게 수열은 그 소단원, 소챕터가 하나하나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중요한 내용들이 그냥 쏟아져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나중에 고3 때 미적분 배우시면 미적분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 그 여기서 배웠던 수열의 개념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항상 이 다음 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그 전 교육 과정을 다 이해했다라는 가정하에 쓰여진단다. 그러니까 그 고3 체크 어디에도 등차 수열이 뭔지 등비 수열이 뭔지 아니면 뭐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뭔지 그 어떤 책이나 참고서에도 소개하지 않아요. 지금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두시고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됐을 때 내신 대비할 때 좀 빡세게 좀 해 두시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기억이 더 잘 날 테니 3학년 올라가서도 그해 겨울에 어차피 3학년 거 미리 공부할 거 아니야. 그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쪽만 살짝 지우고 문제 좀 풀. 아, 이거 소리 진짜 너무 싫어. 휴명이 보고 있나? 방금 모습을 보고 한번 피식 웃었겠군. 자, 1번. 자, A3은 2A 이제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A4 더하기 A8은 7일 때 A50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쪼개시면 돼. 이런 형태로. 자, A3일에 A 플러스 1이지. 항의 넘버 하나 적어지니까. 그 녀석은 2A랑 같은 거야. 넘버 없으면 그냥 총항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얘 1로 넘어가면 2D는 A죠. 괜찮아? 오른쪽 거 볼게. 얘는 A 플러스 사이먼. 얘는 A 플러스 7D는 7. 이렇게 되네. 그럼 2A 플러스 10D가 7이야. 2A 플러스 10D가. 괜찮아요? 근데 A가 2D래. A에다 2D를 집어넣으면 4D 되는 거잖아. 그럼 14D가 7이라서 D는 2분의 1이네. D가 2분의 1이면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A 얼마야? 1인 거지. 그럼 일반항 찾을 수 있지. 어떻게? 공차 던져 2분의 1. 그 뒤에 n 갖다 붙이고 1 만들려면 플러스 2분의 1 끝이야. 괜찮아? 내가 구하고 싶은 뭐? A 50. 그럼 이제 요 n 자리에다 50만 집어넣으면 돼. 얼마겠어? 2분의 51. 쉽지? 그러니까 나와봤자 단순한 형태의 연립일차 방정식이에요. 왜? 그 녀석 뜯어봤자 A라는 초항에 대한 미지수, 공차 D에 대한 미지수 2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연립방정식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반항 찾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런 그 연립방정식은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다 쉽게 정수나 뭐 간단한 유리수 형태로 딱딱 끊어질 거야. 물론 니네 학교는 그러지 않아요. 아, 토일은 괜찮은 거지. 아마 신성고반 토일로 확정될 것 같아. 일단 좀 얘기를 더 해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토요일 1시 4시, 일요일 10시 1시. 괜찮은 거지? 토요일 1시 4시, 일요일 12시, 10시 1시. 희명아 괜찮지? 사실 어저께 문자를 좀 보냈습니다. 문자 보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 설마 내가 이거 오지도 않았는데 괜찮지 하고 끝내지 그러진 않을 거 아니. 자, 2번.
자, A2는 200, A12는 140일 때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세요. 그 얘는 일단 이렇게 해보자. A2니까 A 플러스 D가 200. 얘는 뭐야? A 플러스 11D가 140인 거지. 왜 이거 없애면 되잖아. 아래에서 위에 거 빼버리자. 그러면 10D 나오네. 10D. 괜찮아? 140에서 200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0. 아, 항이 갈수록 작아졌네. 작아졌으니까 공차 당연히 음수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6을 여기다 한번 그지? 마이너스 6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볼까? 넘어가면 초항은 얼마야? 206. 이 상태에서 뭘 구하래?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래. AN 찾아. AN 얼마? 뭐야 이거? 아, 던지라니까. 마이너스 6N이 던지라니까. 그냥 계산은 나중에 하고 일단 공차 N 던져. 그리고 여기다 1 넣어봐. 마이너스 6이지. 초항이 얼마야? 206이지. 마이너스 6에 얼마를 더해야 206이 되겠냐? 플러스 212.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 이거예요. 그럼 6n이 넘어가 볼게. 6n이 212보다 커지는 순간 음수가 된다는 얘기.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음수 되는 거. n을 나누면 되잖아. 6, 3, 18, 32, 6, 5 점 얼마. 괜찮아? 그럼 얘가 얘보다 커야 되는데 35 점 얼마가 있으니까 n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수. 그럼 36번째 항부터 음수 이렇게 되는데 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 야, 2에서 12까지 항이 몇 개 증가했냐? 10개 증가했지. 10개 증가했지. 200에서 140까지 마이너스 60 빠졌지. 그럼 마이너스 6인 거지. 나 지금 뭘 구했냐면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얘를 함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1,1, 2,3, 3,5, 4,7 순서 컴마 항의 값이 좌표인데 얘는 항상 n에 관한 1차식의 꼴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얘는 2,200, 12, 140 이라고 하는 두 점 좌표의 기울기가 공차야. 그렇게 생각해도 돼. 오케이? 요거는 나중이 되면 일종의 고급 스킬이 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다시 페이지 하나 넘겨봅시다. 아이고, 중요한 거 또 나오네. 또 긁을 뻔했어. 씨. 아이씨. 등차 중앙 1번에 x 10 y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고 y 2x 15도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x하고 y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 완전 도구이지 않냐 이거. 3개 나왔네. 등차 규칙 알려줬네. 무조건 중앙 쓰면 돼. 등차 중앙 개념. 가운데 있는 녀석이 평균이니까 x 플러스 y는 20인 거지. 가운데 있는 녀석이 평균이니까 y 플러스 15는 2x인 거죠. 뭔 소리야? 4x인 거지. 근데 y는 20-x라며. 20-x라며. 집어넣자. 이렇게. 그러면 15랑 더해져서 35 마이너스 x는 4x는 5x니까 x는 얼마? 7. y는 얼마? 7 집어넣으면 13. 끝났네. 쉽죠? 아, 이거 안 써 이거. 아이씨. 쉬울 때 잘 해주셔야 돼요. 쉬울 때 잘해야 돼. 쉬울 때. 뒤에 가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진짜 때릴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2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가 있다. 3번이나 실수했네요. 세 수의 곱이 15이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 A 등차라며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이렇게 이해돼?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잡아?
왜 이렇게 잡으면 편해? 세수를 합치게 되면 D가 사라지잖아. 괜찮아? 야, 등차 수열은 4개의 숫자를 줘도 4개의 숫자를 줘도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4개의 숫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잡아야 돼.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러면 얼마야? 플러스 2D, 플러스 2D, 플러스 2D. 등차 맞지? 다 더하면 4D. 괜찮아? 4개일 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공차가 2D인 등차수 이래버리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수의 곱이 15. 얘랑 곱하면 15. 양 끝 두 수의 제곱의 합이 26일 때 양 끝 두 수? 얘랑 얘. 세수의 곱 A-D 곱하기 A 플러스 D는 15. 양 끝의 제곱의 합 A제곱 플러스 D제곱의 2배가 26. 그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D제곱은 13. 뭐 이렇게 될 거고, 위에 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A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15. 이렇게 되겠네. D제곱이 13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 그럼 식 똑같아지잖아. 집어넣으면 A에 13 아니지 2A의 제곱 마이너스 13은 15. 자연수 조건이 있나? 그냥 실수라고만 했는데 양끝의 제곱의 합이 15. 양끝 제곱의 합이 25. 그러면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13A 마이너스 15는요. 똑같아지는데? 자, 그러면 2가 아닌 다른 숫자겠지 뭐. 1이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숫자. 2, 16, 8이 16. 1, 3, 27, 54, 39, 3이었네. 3, 2, 0,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5. 3, 2, 6, 6, 18, 5, 15. 빵. 그죠? 그럼 A는 얼마야? 어차피 얘 허근 나오잖아. A가 3인 거야. 얘가 3. 그럼 얘 3 집어넣으면 9잖냐? 9. 여기서 9 빼면 4. D제곱이 4.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D가 만약에 양수이면 얘가 1이고 얘가 5가 되는 거고, D가 마이너스이면 얘가 5고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 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1하고 3하고 5 이렇게만 구하시면 돼요. 제가 왜 아까 이제 숫자를 다르게 잡고 풀었었냐면 이런 거야.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 5x 제곱 플러스 뭐 6x 마이너스 k 플러스 k는 0. 이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 했을 때 그때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때 k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5.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는 6.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k.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2베타는 알파 더하기 감마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얘네 싹 다 더해버리면 3베타지. 3베타니까 베타 값은 3분의 5네. 얘를 베타로 묶으면 베타의 알파 플러스 감마가 돼. 근데 베타 구했고 알파 플러스 감마는 2베타인 거니까 얘가 3베타 제곱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 감마를 구할 수 있겠지. 알파 감마 구해지고 베타 구하니까 마이너스 k 구할 수 있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유형이 있어서
그러니까 등차 중항은 지금처럼 미지수 색을 이렇게 잡는 유형 하나,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세근으로 보는 유형 하나, 뭐 이렇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짝 왔다 갔다 했네. 죄송합니다. 그 문제가 문제 먼저 좀 보여드리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왜 여기 없어? 그럼 내가 뭐가 돼? 아이씨. 없네요. 요 책에는 없네요. 개념서다 보니 뭐 그럴 수 있어. 모든 유형을 담을 수 없으니까. 그래, 인정. 이해할 건 이해해주고. 아무튼 기억은 해두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의 근이 등차를 이룰 때 요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내가 다음 시간에 집중학습 낼게.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등차 중앙식 하나, 그 다음에 합 두 개씩 곱한 거,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 요거 이용해가지고 베타 값이랑 알파 감마 값을 구할 수 있어. 그 두 개 곱해버리면 요거. 아니면 얘가 없고 요렇게 나와 있어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지수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좀 풀어주시면 돼.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이제 수열의 합을 구할 건데, 일단은 너는 혹시 시그마 들어봤니? 들어봤어? 언제 들어봤어? 인강으로 따로 공부해? 근데 어떻게 들어봤어? 친구 하는 거 봤어? 시그마는 이제 다다음 시간쯤에 이제 할 거고, 수열의 합의 표현은 이렇게 써요. SN. 합치다 더하기 앞 글자 S 따가지고 SN 이렇게 쓰는데, 이 SN의 의미는 초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싸그리 몽땅 다 더해주세요. 뭐 이 뜻이거든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N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걸 이제 등차 수열에서 관찰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지금부터 증명할 건데, 합공식 증명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합공식을 증명하고 나서 그 공식 가지고 얼마나 잘 노느냐,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자, 어떤 등차 수열이 있대. 그 등차 수열의 SN을 구할 건데, 이렇게 A1, A 이렇게 쓰지 말고 풀어서 쓰자. 풀어서. A 플러스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2D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더해지잖아. 어디까지? A 플러스 n-1D까지. 괜찮아? 그럼 그거 하나 앞에는 A 플러스 n-2D가 하나 있을 거고, 얘가 이제 an-1이겠지. 더하기 A 플러스 n-1D, 이제 마지막 항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내가 SN을 한 번 더 쓸게. 한 번 더 쓸게. 대신에 지금 얘네들이 싸그리 몽땅 다 더해지고 있으니 등차 합공식을 유도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에 있어요. 교환 법칙을 어떻게 쓸 거냐면, 야, 어차피 A부터 AN까지 싹 다 더한 거니까 AN부터 A1까지 싹 다 더해도 상관없잖아. 같은 거잖아. 같은 SN인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제일 앞에 써. A 플러스 n-1 D 플러스 여기다 이제 두 번째 항이랑 같이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n-2 D 더하기 쭉 오다 보면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이니까 사실은 이제 두 번째 항, 그냥 두 번째 항 A 플러스 D가 올 거고, 더하기 여기에는 A 이렇게 올 거거든. 생각해봐. 야, 얘랑 더하면 얼마냐? 2A 플러스 n-1D. 얘랑 더하면 얼마인 거야? 또 2A 플러스 n-1D. 이쪽에 더해도 2A 플러스 n-1D. 이렇게 더해도 2A 플러스 n-1D인 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변변 싹
딱 더해버리면 이 SN은 2A 플러스 n-1 D가 몇 개 있어? 몇 개야? 아니, 얘가 초항이고 얘가 n번째 항이라며. 그렇지, n개 있는 거지. 여기다 n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바로 나오지 않아? 2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SN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아니, 중괄호 써야 되네. 중괄호 2A 플러스 n-1 D, 이런 의미인 건데, 근데 결국에 얘의 의미가, 이 속에 있는 녀석의 의미가 초항 더하기 끝항의 의미인 거잖아. 괜찮아? n 곱하기 a 플러스 l, 초항 라스트 항. 괜찮아? 이렇게 쓰겠대. 야, 가우스 알지? 가우스 수학자 가우스가 우리나라 나이로 초3 때, 그때 일화 아세요? 초3 때 일화? 선생님이 애들이 겁내 시끄러워가지고, 야, 조용히 해! 너네 1부터 100까지 다 더하고 있어! 초3 때 1 더하기 2 더하기 땅땅땅땅 더하기 100. 얘 등차 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1하고 100하고 더해도 100일, 2하고 99하고 더해도 100일, 3하고 99하고 98하고 더해도 100일. 101이 2분의 항의 개수에 있겠네. 초3 때. 우리는 중3. 아니지. 고1. 초3 때. 야, 우리는 고1. 와! 초3도 하는데 우리 해야지.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뭐냐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이런 게 있어. 2n 플러스 3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초항 얼마야? 초항 5지. 5부터 시작하는 공차 2니까. 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은 짝수 아니면 홀수야. 그냥 초항이 5니까 5부터 시작하는 홀수 이러면 돼. 그럼 2n-1은 뭐겠냐? 1부터 시작하는 홀수. 2n 플러스 1은 3부터 시작하는 홀수. 2n은 그냥 짝수. 2n 플러스 4는 6부터 시작하는 짝수. 뭐 이러면 돼요. 얘를 S10을 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S10까지 더하겠대. 그러니까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겠대. 그러면 2분의, 물론 여기 있는 녀석을 따서 항의 개수 10개 곱하기 초항이 오니까 10 더하기 9 곱하기 2, 이렇게 하셔도 별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공식은 이걸로 기억하되 풀이는 이걸로 가는 거야. 물론 얘가 필요할 때도 있어. 두 개 다 알고 가시라고. 그러니 얘의 의미는 항의 개수, 요 녀석의 의미는 초항 더하기 끝항인데, 그 끝항은 예번째 항. 얘 예번째 항. 그럼 2분의 10 곱하기, 여기 들어가야 될 녀석이 초항이 5래매 더하기 10항은 얼마야? 23인 거잖아. 물론 계산 결과에 당연히 동일하겠지. 18 더하기 12가 28일 거고 얘도 28인 거잖아. 괜찮아? 근데 굳이 일반항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편하지 않겠냐 이거야. 괜찮아?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28. 아우, 얘를 그지같이 들었네요. 계산하기 짜증나게. 뭐 이렇게 계산하겠대. 어려울 거 하나 없지. 봐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인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해드리고. 야, 수열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수열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아까 이쯤에 써놨던 거. 일반항이잖아, 일반항. 그 일반항은 해당되는 숫자들의 나열의 규칙이 오롯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그 귀납적 수학의 결과물이란 말이야, 걔가. 일반항은 문제 준다 했어, 안 준다 했어? 안 줘.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아까 연습했네. 뭐 두 번째 항이 얼마, 일곱 번째 항이 얼마 이랬을 때 50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그럼 두 번째 항 얼마, 일곱 번째 항 얼마니까 그거 규칙 찾아가지고 계속 나열할 거야? 아니잖아. 일반항 구했잖아. 일반항 구해서 거기다 50만 때려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왔던 거였지. 문제에서 일반항을 찾고 싶은 건데 이제 몇 번째 항이 얼마, 몇 번째 항이 얼마가 아니라 SN을 준단 말이지. SN을. 괜찮아? 그 와중에 나는 AN을 찾고 싶어. 그러니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등차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찾아주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잘 들어봐.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 SN은 A1부터 AN까지 싹 다 더한 거지. 그러면 여기 AN-1 더하기 AN 이따 치자. 제가 SN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뭐겠어 이게? 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을 해보자. 1항부터 n항까지의 총합이 SN이래. 그럼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은? 야, 그냥 이러면 되잖아. 괜찮아? Sn-1. 그럼 얘는 초항부터 얘까지만 더해줘. 뭔 소리냐면 내가 S10을 알아. 예를 들어 S10이 10이래. 예를 들어서 S9가 7이래.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A의 10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고 얘는 초항부터 9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니까 내가 그냥 10번째 항만 구하고 싶으면 10개 싸그리 몽땅 더한 거에서 그 앞에 9개까지 더한 걸 빼버리면 A10이 바로 나오잖아. 그 아이디어인 거라고. 그 아이디어. 그러니 SN을 통해서 내가 AN을 구하고 싶으면 SN보다 하나 앞에까지 더한 녀석 SN-1이라는 녀석을 빼버리면 되지. 괜찮니? 근데 잘 들어봐. 요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슨 수? 자연수.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도 몇 번째, 초항부터 몇 번째까지 더해주세요 온 거니까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음수이거나 0이 될 수 없다고. 그 n에다가 지금 1을 넣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그래서 이게 항상 붙어. 이게. 그러면 나는 뭘 못 구해 지금? 뭘 못 구해? 초항을 못 구하잖아. 초항을 어떻게 구하면 돼? 초항은 S1로 구하면 돼. S1은 초항부터 그냥 거기까지만 더하세요니까 그냥 그 자체가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치자. n제곱 마이너스 2n. 중요한 건 이거 예시 한번 풀어보고 나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S1은 얼마야? S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전히 n이 변수야 계속.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 거 맞니? 그 이게 A1인 거지. A1. 그럼 AN은 어떻게 구할 건데? Sn-SN-1. SN이 뭐야? n제곱 마이너스 2n이야. Sn-1을 뺄 거지. Sn-1은 n-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n-1 이거 아니겠냐?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n제곱 마이너스 2n 일단 그대로 더 보고 여기에 n제곱 나오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이니까 마이너스 4n 나올 거 아니야. 그 1 나오고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 나오겠네 이렇게. 괜찮니? n제곱 사라지지? 마이너스 플러스 4n이니까 얘 사라지고 2n 되는 거지. 플러스 3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an이 이거래.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괜찮아? 그 여기다 1 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1. 똑같네? 똑같네? 그럼 얘는 그냥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AN은. 초항도 그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일반항 AN은 2n-3 이렇게 찾으시면 돼. 이게 목적인 건데 어쨌든 이건 알아도 이건 그냥 이렇게 안 할 거야. 얘 끌어와봐. SN이란 녀석을
내가 정리를 좀 할 건데 변수 뭐야? n. 나 n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근데 여기 앞에 n이 하나 있네. 여기 안쪽은 n에 관한 1차식이지. 사실 이러는 거잖아. 얘는 일반항에다가 a 더한 거니까 내가 일반항 썼을 때 an 플러스 b 이거였잖냐. 여기다 그냥 초항만 더해진 거니까 n에 관한 1차식이야. 무조건. 그럼 n이 어디 있는지 봐봐. 얘랑 곱해져서 dn이지. 그 얘랑 곱해져서 dn제곱이지. 근데 분모 2가 있네. 그래서 2분의 dn제곱 이렇게 썼다. 괜찮아? 그리고 2a-d가 있지. 그 2로 나눌 거지. 그거에 n만 곱해주면 되잖아. 2a-d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a-2분의 d라고 해도 되지 않겠냐? 플러스 a-2분의 d n. 이 구조가 중요해. 이 구조. 자,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었어? 등차 수열 일반항은 그냥 공차 n. 공차는 숫자야. 공차 n 플러스 뭐식이 이렇게 되니까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그런데 등차 합공식을 바라봤더니 n에 대한 2차식이지. 그리고 잘 봐. 2분의 d야. d가 뭐야? 공차잖아. 공차를 절반으로 쪼갠 게 2창의 개수래. 그리고 잘 봐. 1창의 개수 생긴 꼬라 잘 봐. a 뭐야? 초항이지. 2분의 d는 공차 절반인데 그게 빼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랑 더하면 2분의 d가 소거 되겠네. 개수만 더하면. 그럼 뭐만 남아? a만 남지. 아까 똑같은 문제 다시 한번 해볼게.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 요런 녀석이 있다 치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은 공차 절반이었단 얘기잖아. 그럼 원래 공차는 얼마였단 얘기야? 2였단 얘기야. 공차가 2야. 괜찮아? 그러면 얘는 공차 절반이고 얘는 초항에서 공차 절반을 뺀 녀석인 거니까 얘하고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 그게 뭐란 얘기야? 초항이란 얘기야. 초항하고 공차를 알아버렸으니 AN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그냥 생각하지 말고 공차 N 집어넣으라 했지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초항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3만 달아주면 돼. 괜찮아? 그러면 아무리 2차식 별거 아니라고는 해도 거기에 n-1 집어넣고 거기서 앞에 거 전개해서 빼고 이러면 계산실수, 부호실수 생길 수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선생님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통해서 먼저 얘 구해. 얘 구하고 그 위쪽에다 sn-sn-을 식 한 번만 써줘. 서술형이라서 꼭 서술형은 써져 있는 결과물만 채점할 거 아니야. 내가 뭐부터 썼는지는 상관없잖아. 설령 중간간장의 부호실수 살짝 있다 하더라도 결과물이 맞으면 동그라미 같을 수 있어. 뭐 아무튼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괜찮아? 그래서 이 구조를 제발 기억하셔야 돼. 근데 잘 들어봐. 다시 또 n에 관한 2차식이지. n에 관한 2차식. 야, 초항이 만약에 한 마이너스 10쯤 된다 치자. 그 공차가 한 4쯤 된다 칠게. 그러면 마이너스 10부터 시작해서 계속 항이 증가하잖아. 그럼 처음 몇 개는 분명 음수였겠지. 음수를 계속 더해갈 거 아니냐. 그럼 계속 음수지. 아무리 작아진다라고 하도 마이너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버리면 점점 작아지잖아.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에서 4를 한 번 더 더하면 2가 될 테니 그 2가 더해지면 다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6 다시 올라가겠지 이렇게. 2차 함수의 성질은 뭐야? 꼭지점을 가져. 그 꼭지점은 뭔데? 최소거나 최대거나. 야, 공차가 양수면 대가리가 무조건 양수 아니겠니? 그럼 뭘 갖는 거야? 최소값을 갖는 거야. 공차가 말해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면 그럼 뭘 갖겠어? 여기가 대가리가 음수가 되니까 최대값을 갖겠지. 그럼 물어볼 수 있지 않아? 당연히. 왜?
2차식이니까 해당되는 수열의 합의 식을 가지고 수열의 합 SN의 최대값이 될 때는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것입니까?를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면 최대가 됐을 때 그 항까지의 합 자체를 구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2차식의 구조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A2가 5고 A7이 한 20 정도 된다 치자. 얘가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합의 최소값? 얘 그냥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번 해볼게. 합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다 쳐보자. 최소값? 그래, 최소값. 그러면 얘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0이야. 얘는 A 플러스 6D가 어머나 세상에. 그래, 6D가 20이야. 뭐 하고 싶어? 얘에서 얘 빼고 싶지 않아? 그럼 5D가 30이지. D는 6이잖냐. 초항은 얼마니?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되겠지. 그럼 초항이 마이너스 16이면 일반항을 찾을 수 있네. 일반항을 찾아서 요 공식 쓰면 SN이 되겠네. 그럼 그 SN을 가지고 최소값 구하면 되겠네. 아하하하. 이렇게 하자고. 등차 합 공식을 알았을 때 초항과 공차가 바로 나오는 거면 거꾸로도 할 수 있지 않아? 거꾸로도 이 식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라고만 한다면 SN은 공차가 얼마? 6이니까 절반의 n제곱 가는 거야. 초항이 얼마? 마이너스 16. 얘 절반 얼마?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6에서 3만 빼면 마이너스 19n 이렇게 가면 되지. 이게 좀 헷갈려요 하시면 얘를 그냥 미지수로 놔.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초항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2차 항의 개수랑 1차 항의 개수 더하기만 하면 된다 했잖아. 얘를 뭔지 모르지만 3에 무언가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16이 되려면 마이너스 19겠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뭘 찾아야 되냐? 축을 찾아야지. 축을. 그럼 축이 얼마야? 대가리 마이너스 2 곱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9니까 그냥 19 이러면 되지. 그 얘가 무슨 수야? 자연수야? 아니잖아. 근데 항의 넘버는 항상 자연수여야 된다며. 그럼 항의 넘버가 자연수니까 SN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자연수여야 되지 않아? 얘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걸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최소값이 나오진 않겠지. 그럼 뭘 찾아야 돼? 6분의 19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찾는 거야. 얘는 분명 6분의 18보다 크고 6분의 24보다 작으니 3과 4 사이에 있는 수이면 분명하겠지. 근데 6분의 18이 24보다는 6분의 19에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쯤이 3일 거고 이쯤이 4가 될 거야. 그럼 3이 들어갔을 때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그럼 여기에다가 3만 집어넣어버리면 끝이네. 이해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등차 합을 이용할 때는. 그럼 봐. 한 번만 더 정리. 얘가 지금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등차 합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 SN은 AN제곱 플러스 BN. 그럼 여기에서 공차는 EA, 초항은 A 플러스 B 이러면 되지. 플러스 C가 있다 치자. 얘는 첫 번째 C는 0일 때. 이게 또 겁나 중요한 거라. 두 번째 C가 0이 아닐 때. 야, 생각해봐. C가 0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하겠다는 얘기거든. SN이란 녀석이 N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생각하자고 치자. 내가 이거 공차 얼마야? 공차 얼마겠어? 하다고 똑같이 하면 돼. 초항 얼마야? 초항 1만 얘하고 더하면 되잖아. 그냥 6이
왜 7이 나와? 얘랑 얘랑 더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 있는 녀석하고 1창의 개수, 2창의 개수만 더하면 돼. 그럼 6이지. 근데 얘 사실은 얘는 이제 가짜 초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짜 초항, 상수항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거든. A 2배 하면 공차, A, B 더하면 초항. 근데 지금 A, B 더했을 때 나오는 초항, 얘는 가짜 초항인 거라고. 얘는 어떨 때 쓰이는 가짜 초항이냐면 일반항 찾을 때만 쓰는 초항. 일반항 찾을 때만 2n 플러스 4 찾으면 되지. 이럴 땐 반드시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적어주시고 그 밑에다가 A1을 적는데 A1은 가짜 초항에다 상수 더해서 적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뭐냐면 초항에만 마이너스를 해주세요. 그럼 얘 등차 수열이야? 아니지.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녀석. 첫 번째 항은 등차의 규칙을 어긋나는 녀석이야. 그 문제에서 얘가 등차 수열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C는 무조건 0 잡으면 돼. 근데 두 번째 C가 0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때의 진짜 초항은 S1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S1로. 괜찮아. 야, 생각해봐. S에다 1 넣을게. S1은 A1이지. 거기에 마이너스 1을 했어. S2는 A1 더하기 A2잖아. 근데 거기에도 마이너스 1이 한 번만 됐어. S3은 A1 더하기 A 더하기 A3인데 거기에도 마이너스 1이 한 번만 됐어.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대체 누구 거야?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초항 거겠지. 초항만 1을 빼주래. 상수만 빼주라는 얘기. 초항만. 그래서 얘는 공차는 2A가 되는 거 맞아. 초항도 A 플러스 B가 되는 건 맞는데 얘는 가짜 초항. 가짜 초항의 목적은 일반항만 구하고 사라지면 돼. 일반항만 구하고 사라지면 돼.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A에는 뭐시기가 있을 거고 뭐 2AN 플러스 뭐씩 하면 되겠지. 그때 얘는 N은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아요. A1은 가짜 초항에다가 상수 C를 더한 거. 즉 S1. 근데 N에다가 변수에다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모든 개수를 더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까지가 이제 초항, 진짜 초항이 되는 거예요. 구분 지어서 말씀드리면 얘는 그냥 오롯이 등차 수열. 괜찮아. 얘는 뭐야? 초항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이런 녀석은 C가 0이 아닌 상황은 이 수열은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엄밀히 말했을 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이 두 번째 항부터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범위 표시도 반드시 들어가줘야겠지. 괜찮아? 여기까지가 등차 합에 관련된 내용인데 163페이지 위쪽에 보세요. 야, 162페이지 위쪽에 있는 공식은 당연히 외우는 거야. 그 옆에다가 공간 살짝 있으니까 얘 좀 적어놓자. 얘 좀 적어놓으시고. 적어보세요. 2분의 d n제곱 플러스 a-2분의 d n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163페이지 오른쪽 빈 공간에다가는 얘를 적어놔. 여기를 적어놔. 여기를 적어놔. 그러면 문제가 등장합니다. 아하. 빨리 적어주세요. 문제를 오늘 다 풀지는 못할 것 같네. 문제를 다 풀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숙제가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 이쪽 잠깐 먼저 지우고 있을게요.
자, 재보자. 얘를 적으세요. 나 휘명이랑 놀아야지. 휘명아. 아, 원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휘명아, 나한테 문자 보내!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 놓쳤네. 다 끝나가면. 예전에 한 번 했었는데 휘명이 진짜 나한테 문자 보냈었어. 채원이 그때 한 번 보내지 않았냐? 아, 너 아니었나? 누가 한 번 또 있었는데 휘명이 말고. 내가 수업하다가 영상 찍으면서 수업하다가 지금 나한테 문자 보내! 막 이랬었거든.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 이거 뭐지? 자, 얘를 일단 고지고대로 한번 풀어볼게. 고지고대로 2분의 나 S4를 구할 거야. S4. 그래서 원래 기본 공식을 이것 때문에 알아야 돼. 항의 개수는 4개 곱하기 2A 마이너스 36 플러스 n-1d. 그 n이 4잖아. 그럼 플러스 사이먼. 이렇게 하는 거죠. 얘랑 같대. 뭐가? 2분의 항의 개수 9 더하기 초항 마이너스 36 플러스 n-1d 8d 같대. 이렇게. 그럼 얘랑 없어지고. 뭐 전개하면 되겠지. 좀 짜증나잖아. 아, 전개해서 d 찾으면 돼. d 찾으면은 일반항 찾을 수 있잖아. 그잖아. d만 찾으면. 그리고 S20 뭐 일반항 가지고 등차 합공식 구해가지고 S20 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느 학원 다니는 애들이야 다 그렇게 풀 거니까 뭔가 우리 바른 게 메리트가 없잖아. 그렇게 풀면 너무 재미없잖아. 해설제 다 그렇게 풀. 아, 그렇게 풀 거면 해설지 보고 공부하면 되잖아. 뭔가 다른 걸 주고 싶단 말이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야, SN이 어쨌든 2차식으로 정의되지 않겠냐? 그지? 야, 얘가 4하고 얘가 9야. 2차식인데 4일 때랑 9일 때랑 같대. 중점 어디니? 4와 9의 중점. 뭘 고민해? 2분의 13 아니야? 2분의 13. 얘가 축이란다. 축. 그럼 얘 등차 수열인 거 문제에서 등차 수열을 했으니 어차피 상수 C는 존재하지 않을 거고 얘가 AN제곱 플러스 BN으로 정의가 될 거면 2A분의 마이너스 B가 2분의 13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8이란 얘기지. 괜찮아? 이렇게 따질 거면 사실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있잖아. 마이너스 2A 나눌 건데 그게 13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3A 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우리 축구하는 내가 알려줬잖아. 여기 대가리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가지고 같이 나눠버리면 AA 약분되고 마마 플러스 A가 2분의 13 나오는 거잖아. 괜찮아?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야? 12 마이너스 12A 아니야? 그게 마이너스 18인 거지. 그럼 A는 얼마여야 돼? 11로 18을 나눠봐. 6으로 나누면 2분의 3이지. 그럼 SN 찾았네. 2분의 3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39 N 이렇게. 잘 봐. 야, 얘랑 더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6인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18 나오잖아. 공차가 얼마란 얘기야? 공차 얼마야? 그렇지, 3이지. 그럼 일반항 찾으라네? 난 됐고 그냥 3n 던지면 돼. 그리고 상수 더해서 마이너스 18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1 됐어. 이렇게. 괜찮아? S20을 구하라네? 아,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되잖아. 20 제곱하면 400이지. 400 2로 나누면 200이네. 200 곱하기 300은 600. 여기다가 20 집어넣으면은 10이지. 마이너스 390 하면 되겠네. 그럼 210이네.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래. 아, 대가리 양수니까 당연히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겠냐? 근데 그 축이 2분의 13이래잖아.
2분의 13은 뭐야? 6.5 아니야? 6.5니까 6으로 가도 되고 7로 가도 돼. 그럼 편한 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런데 6이든 7이든 개수가 유리수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려면 39 곱하기 6이나 39 곱하기 7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7을 넣어봐. 얼마야? 빵이지. 그러니까 A7이 빵이니까 A6까지 더한 거나 A7까지 더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어쨌든 나는 A6을 구하면 돼. 그러면 A6을. 그럼 이거 가지고 구하자. 2분의. 내가 SN의 최소값은 S가 6일 때 얘가 최소값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6까지의 합만 구하면 돼. 항의 개수 6개 곱하기 초항 마이너스 18이라며. 여섯 번째가 얼마야? 6, 38에다가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 이렇게? 그럼 얘랑 3이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1에다가 3이니까 마이너스 63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괜찮아? 일일이 하나씩 가면은 니네 해설지 있잖아. 해설지 참고해보세요. 이거 일일이 하나씩 가면 아까 처음 했던 대로 S4 관계식하고 S9의 관계식하고 같다라고 놓고 약분하고 전개하고 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야 공차를 찾을 수 있고 그 공차를 가지고 얘 구할. 그리고 그 식에다가 다시 얘를 대입해서 풀어야지. 그 공식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을 다시 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해서 최소값을 찾아줘야지. 아하. 물론 최소값은 이렇게 찾으시면 돼. 일반항을 찾았으면 그 일반항이 언제 처음으로 양수, 초항이 음수니까 언제 처음 양수가 됩니까를 찾아서 그걸 집어넣으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녀석이 8번째로 나올 거야. 7번째가 0일 테니까. 그럼 결국 7을 집어넣어야 돼. 물론 A7의 값이 0이니까 큰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귀찮다는 거지. 문제는 한 방에 갑시다. 한 방에. 이거 SN을 가지고 AN 구할 수 있으면 AN에 관련된 녀석들 초항과 공차 가지고서도 SN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녀석이 2차식이 항상 등차 합이란 녀석은 2차식으로 정의된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녀석들에 대한 해석이 쉽게 가능해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